가을을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제일 먼저 추천했던 두 가지 영화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칼럼니스트이자 작가 그리고 영화 평론가로도 불리고 있는데 이번에 영화 산업에 대한 얘기를 책으로 낸 이승연이라고 합니다. 이번 책은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영화 산업책입니다. 재밌던데요?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평론가 분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네, 영화 평론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매체가 좀 있었죠. 영화 잡지들이 많이 있었고 신문에도 영화 코너가 하나씩은 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매체들의 기고를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영화 평론가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영화 잡지가 하나밖에 살아남질 않아서 어떤 거죠? 영화 시네 21. 시네 21. 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폐간된 지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 매체가 다양해졌잖아요. 글을 쓸 수가 있는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레거시한 방법으로 글을 쓰셨던 분들만 평론가라는 타이틀을 얻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어진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책이라는 공적 행위 를 통해서 하다 보니 평론가라는 걸로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언젠가부터. 전 주로 이제 텍스트 중심의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영화 얘기 많이 올리고요. 이번 주말에 보면 좋을 영화랄지, 가을에 보면 좋을 영화랄지, 뭐 이런 식으로 올리고 무슨 이슈가 있을 때 영화를 끌어와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요. 네. 저는 신문에 칼럼도 계속 쓰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요. 영화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화제 시상을 위한 이제 심사위원 아니면 뭐 각종 시사회나 GV라고 해서 게스트 비지트의 약자인데요. 이제 감독과 관객들과의 대화 그런 자리에 사회자, 모더레이터라고 해요. 네네. 그런 자리에 제가 이제 가끔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는 너의 직업을 어떻게 소개할래? 라고 했을 때 저는 영화 가이드인 것 같아요. 관객분들한테 이 영화는 이렇게 보시면 좋다라고 가이드를 해주는, 그래서 저는 영화 가이드? 안내자? 라고 저를 정의하고 싶어요. 너무 좋은데요? 영화 가이드. 왜 미술품도 그냥 보는 것과 도슨트의 설명을 듣고 보는 게 정말 시각이 이렇게 넓어지거든요. 그리고 더 재밌고 그런 재미의 측면으로만 봤을 때도 가이드가 있으면 좀 더 같은 돈을 내고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흥행하지 않은 작품들 중에 우리가 놓친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흥행한 거는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많이들 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영화를 꼭 봤어야 됐는데 흥행을 못했다. 그러면 저는 그 영화는 반드시 소개해야 한다고 하는 그 사명감이 좀 있으시구나.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사는 교육학이고요. 네네. 석사는 정치학이에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국회에서 시작했어요. 국회의원 그 비서진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10년 동안 그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내 길이 맞나라는 의심을 한 번쯤 하게 되죠. 저에게도 굉장히 큰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냥 저에게 질문이 온 건데 제 안에서 저한테 질문이 온 거예요. 너 이 일이 너랑 정말 맞아? 재밌어? 처음에 너의 초심과 같아? 너 계속 이 일 할 거야?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나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라는 답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제가 정치권에서 계속 글을 썼어요. 예를 들면 뭐 연설문이랄지 혹은 뭐 보도자료랄지 기업에서 말하자면 홍보실 이런 게 정치권에서는 이제 공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자분들도 상대하고 그러니까 언론을 상대하고 또 대중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는 게 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공격적인 글이라는 거예요. 아, 정치권에서의 글은.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 그런 글들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누군가를 네. 까는 소위. 네. 10년 뒤에 제가 저를 딱 돌아봤을 때 제가 얼마나 망가져 있겠냐는 거죠. 저는 남을 공격한다고 쓰는 글이지만 제가 그 단어와 문장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미 저는 저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과감하게 때려쳤죠. 그런 고민에 한참 빠져 있을 때 정말 지나가는 말로 제 대학 동기가 승현아 너 드라마 좋아하잖아. 드라마 작가 한번 해봐. 이렇게 저한테 그냥 지나가듯이 툭 던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딱 꽂힌 거죠. 정말 그걸 우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회 바로 앞 건물. 그 횡단보도만 하나만 건너면 바로 앞에 있는 그 건물 안에 드라마 작가 교육원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원서를 넣은 거죠. 그래서 됐어요. 돼가지고 배우기 시작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용어 자체도 전 너무나 처음 들어보는 거고 그쵸. 야, 이 드라마 공부를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그래서 너무 막막한 거죠. 네. 그랬는데 많은 작품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대본도 봐야 되지만 영상으로 이게 대본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대본도 보고 작품도 보고 뭐 이런 공부할 게 너무 많았는데 늦게 시작했는데 시간을 아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에 16시간, 20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이 주제를 가지고 만든 영화를 8편, 10편 보는 게 낫지 않겠어? 네. 지극히 효율성만 따진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영화를 보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 이제 근 15년 정도를 영화를 본 게 10,000편 이상을 봤으니까요. 하루에 기본 3편씩을 봤고요. 어떤 때에는 하루 6편까지 본 적이 있고 여태 영화에 미쳐서 살았던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좋은 영화가 너무 많은데 이걸 나 혼자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이제 영화 산업책을 쓰면서 조금 시야가 더 넓어졌어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나서 영화 산업이 정말 직격탄을 맞았는데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극장에 갈 수조차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 시기를 틈타서 OTT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급성장을 한 그런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 산업이 지금 거의 이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암흑기예요. 이런 때가 물론 이제 한국 영화사에서 또 있었기도 했지만 지금 이게 돌파구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시기에 제가 한번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작업이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저는 이제 대중이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썼지만 이제 업계에서도 반성할 게 좀 있죠. 좀이 아니라 많이 있죠. 이게 제가 인터뷰를 많이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많은 얘기가 뭐였냐면 새로운 건 없다는 거예요. 기존의 영화계가 풀었어야 될 숙제들이 그런 조건들을 만나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지 없던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화계에서 자성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랑 인터뷰했던 많은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양쪽으로 좀 도움이 되는 책이면 좋겠어요. 평론가님도 제일 좋아하는 영화와 숨겨진 명작 이런 건 진짜 봐야 된다. 계절이 가을이다 보니까 가을을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제일 먼저 추천했던 2가지 영화가 있었어요. 하나가 비포 선셋이었고요. 그리고 호우 시절이라는 영화 2개를
비교를 해서 네. 소개를 드렸어요. 그리움 편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동양화 같은 여백이 많은 수채화 같은 느낌의 영화였고, 정우성 배우님의 그 고원훈 배우의 그 리즈 시절이죠, 네, 완전. 엄청 되게 여백이 있어가지고 되게 가을 분위기 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비포 선셋도 보셨잖아요. 네. 비포 시리즈의 두 번째 시리즈인데 그쵸. 그들이 처음에 헤어지고 나서 9년 만에 다시 만나는, 그러니까 둘 다 재회예요. 첫사랑과의 재회. 동양 영화는 동양 영화답게 너무 여백이 많아서 좋고, 서양 영화는 와, 그들이 만나가지고 쉴 새 없이 떠드는 거예요. 맞아. 9년간의 그 공백을 메우기, 그리고 이제 공항에 얼른 가야 되는 그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저 쉴 새 없이 그 9년간의 이 얘기를 쏟아내는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 근데 그 쉴 새 없이 쏟아내는 대화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대사들이 많았어요. 네, 남자는 결혼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결혼 생활의 권태기도 맛보고, 여자는 연애에 지치고, 이런 하면서 그 대사들이 또 저한테 새롭게 와닿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 두 영화를 같이 보셔라.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비교해 가면서 다른 느낌으로 가을을 느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했었고, 이번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을에 보면 좋을 영화 만남 편으로 제가 추천하는 영화는 타이페이 카페 스토리라고 하는, 네, 계륜미 나오는 영화였어요. 그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여주인공 계륜미. 대만 영화인가요? 네, 대만 영화고요. 또 하나는 컬럼버스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 코고나다라는 감독이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는데 왜 이렇게 편안하지 영화? 들리는 건 영화라서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분위기가 너무 편안해서 찾아보니까 역시 한국계 미국인이셨던 거죠. 네, 타이페이 카페 스토리는 이제 카페를 공간 배경으로 하는 너무너무 예쁜 영화고요. 네. 두 개 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이 두 만남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영화에 나오는 단순히 로맨스적인 면에서 남녀가 만난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그 아픔이 아픔으로만 그치지 않고 어떤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광합성 역할을 해주는 그런 만남으로 이들이 만났다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제 타이페이 카페 스토리가 약간 그 카페라떼 같은 느낌이라면 컬럼버스는 굉장히 에스프레소 같은 느낌이어가지고요. 다른 맛으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꼭 보시면 좋겠네요. 네, OTT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가장 재밌게 본 영화가 있으신가요? 최근에 다시 봤던 영화가 바닷마을 다이어리였어요. 4명의 자매가 있어요. 위로 3명은 엄마가 같아요. 네. 막내가 엄마가 다른 자매인 거죠. 근데 이 막내의 엄마가 이 세 언니들에게는 죄인이에요. 바람핀 거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래가지고 이 세 언니들에게는 마지막 막내 이름이 스즈인데 스즈의 엄마를 굉장히 미워하면서 살았어요. 아버지도 당연히 원망하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 언니들이 아버지 장례식에 갔다가 이 막내를 본 거예요. 세상에 얘를 보니까 얘가 그렇게 어린데 중학생인가 그런데 철이 빨리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들이 사실은 제가 미워야 되는데 그 아픈 손가락 있죠. 미워할 수 없지. 너무너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언니들이랑 같이 살래?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자매가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영화에 담기는데, 제가 기억나는 장면 하나는 높은 언덕에서 그 마을이 쫙 펼쳐지는 그 배경에서 스즈가 울어요. 근데 너무너무 울고 싶은데 막 울음을 팍 터뜨리지 못하고 얘가 이렇게 막 속 울음을 우는 거예요. 그래서 큰언니가 너 왜 그래? 그랬는데 얘가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스즈가. 근데 그 보고 싶다는 말이 언니들한테 상처인 걸 아니까 말을 못하고 울고 있는데 그 큰언니가 스즈를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너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은 우리들한테 상처가 아니라고. 그쵸. 그러면서 스즈를 이제 안아주는 장면이 있어요. 누구에겐 상처가 또 누구에게는
누구에게는 수지에게의 그리움이 이 언니들에게는 상처일 수 있는데 그게 가족의 스펙트럼 안에서 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냥 너무 따뜻하고 치유되는 그런 영화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제 말과 글과 모든 행동, 언행에 믿음이 좀 실렸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저라는 사람을 넘어서서 세상에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어요. 네. 그게 제 옆모습이 주는 저라는 사람의 의미이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떡해. 고맙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아까 말씀하신 제가 자주 보는 게 아니다 보니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제가 맞나 싶긴 해요. 네. 사실 제 머릿속의 영화평론가는 TV에 나오는 이동진 네. 님이나 더 가서는 김경식, 전창걸 이런 분들, 네. 영화를 읽어주는, 네.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제 제가 맨날 보는 영화 리뷰 하시는 분들, 이런 이미지, 뭔가 미디어에 나온 게 다였거든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직업군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살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업군이 아니니까. 좋게 평하든 나쁘게 평하든 그 평가 자체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분들도 아마 계셔야 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가교를 하고 싶은 거죠. 영화와 관객을 이어주고 싶은 안내자의 역할로서 저를 제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작업도 물론 당연히 소중하고요. 네, 저는 조금 대중적으로 이렇게 자꾸 보시게끔 유도하고 인도하고 그런 면에 제가 더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불러주세요, 일단. 그래요? 네, 제가 영화 소개하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싶어요, 솔직히.